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차분한 아침인데요. 오늘 원래 매일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KBS 1라디오에 방송이 있어서 마치고 불이 나게 왔는데 비가 조금 내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송구하고요. 더 열심히 또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또 멋진 최다미 변호사님 모시고 또 수요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언제나 최 변호사님 오시면은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또 5가지 정도의 이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검찰총장이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북 성공 관여한 사실, 그것도 100% 진실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화영이 술 먹고 회유하고 압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100%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화영이 대북 송금했다는 거 그거 다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100% 사실 아니야? 라고 피장파장 논란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재판을 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의 남국 변호사 대장동 사건의 저수지에 담긴 돈이 이재명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최순실, 안민석 재판으로 나와서 박살낸다. 드디어 안민석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정유라 씨가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안민석이 부동의하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증인이 누구겠어요? 정유라 씨의 엄마 최소원 씨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당원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윤석열 탄핵 이런 언급하더니만 자기가 확 이제는 정말 막 가자는 것이냐 협치라고 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자고 했더니만 탄핵 운운하는 이재명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조국에 대한 민주당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조국은 지금 국회의원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재명의 형님 정성호 의원이 조국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막전 막후 한번 돌아보고요. 한동훈 총선 후 첫 외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허위의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송금 관여 사실 다 보고했다라는 것도 100% 진실 아니냐라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 전후 사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한 것이 검찰에서 술자리,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 됐죠. 그렇죠. 나왔으니까 소개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회유를 당해서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검찰청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실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진짜 궁금해요. 술 마시려면 밑에 있는 지하에 식당 가야죠. 구내 식당. 이 검찰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네. 그래서 거의 사무실 작은 데 수준에서 물론 그러니까 검사님이 계시는 방은 따로 있지만 그 방은 잘 안 검사님만 들어가시는 그렇죠. 거고 보통은 이제 진술을 할 때에는 다 굉장히 작은 사무실에 한 4-5분이 같이 계십니다. 그렇죠. 검사가 네. 여기 딱 앉아 있으면은 이쪽에 수사관님, 이쪽에 수사관님, 네. 그 옆에 이제 검찰청 여직원 한 분 네, 있는 맞아요. 그 정도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게 제가 정확히 410 몇 호라고는 봤지만 네.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큰 만약에 사건이면은 한 5분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5분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술을 마신다.
그리고 요새는 야간 진술을 받으려면 또 별도의 네. 동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진술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우리가 많이 이례적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호기롭게 얘기하잖아요. 야, 쌍방울 직원들 야, 와. 그리고 법원 앞에 수원검찰청 광교로 옮겼는데 거기 검찰 앞 삼거리에 보면은 연어 전문점이 있어. 그 연어 전문점에서 연어하고 사와. 라고 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부랴부랴 가서 거기서 한 다음에 출입카드 받고 죄송한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도 1313호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20년 넘은 이제 우리 법조인 진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검찰청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니,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은 다 워낙 올바르게 사시는 예. 분이니까 검찰청은 안 가보셨겠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공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공항 수준 이상의 보안 수준을 맞아요. 보죠. 체크를 몇 번 그렇죠.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연어를 사갔다? 예.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죠. 호호호 코미디다 코미디 뭐 이런 느낌이 확 보통은 음식 들죠. 같은 게 예. 있으면 좀 뭐 맡기고 가셔서 아주 그렇죠. 나갈 때 하면은 찾아가시라고 그렇죠. 하시던데. 가져오면은 그러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만에 하나 잘못 음식을 줬는데 거기에 독이라도 그럼요. 들어있으면은 검사 그걸로 끝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사가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인생을 이상 걸지 않는다 하면은 벌써 자백은 다 하고 조서도 다 받아놨는데 굳이 연어를 왜 먹냐고. 연어를 왜 먹여?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전 두 번째가 더 이상한 게, 저는 오늘 총장님 말씀도 그러면 이화영 진술이 다 맞냐? 이 말씀은 전 또 왜 하셨을까? 전 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한테 반대되는 서는 진술이었는데, 지금 이 술 마셨다는 진술은 자기의 그 전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나빴다는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다시 그것을 총장님이 번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맥락상 그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대지 말라. 더 이상 사법부와 법원의 재판에 정치권이 관여하지 말라라고 네네네. 하면서 A 진술과 B 진술이 있는데 A 진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아무것도 얘기하면서 번복했던 하면서 했던 B 진술 요것만 100% 맞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B만 맞고 A는 하나도 거짓말이냐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뭐 이화영 외에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자백하고 이상, 있잖아요. 예, 그쵸. 자백하고 네, 있고 자백하고 물적 있고, 예. 증거 같은 경우에도 그 무렵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문순 그 강원지사는 됐고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예. 짜장면이 아니지 냉면 먹고 하는데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경기지사인 이재명만 쏙 빼놓고 가니까 빡친 거지. 그러면서 야 평화부지사 해놓고는 야 쌍방울 하고 다 해가지고 저기 해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면 이거 우리 민주당에서는 통일 사업 안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관련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화영만 부인하다가 그런 것을 보니까 돼지라고 하니까 야 씨 이거 빼박이네. 아 이거 큰일 났네 하다가 갑자기 술 마셨다고. 갑자기 나고 또 다 자백해놓고는 이제 그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정성호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예. 되니까 야 잘 생각해 이러고 갔던 거 아닙니까? 특별면회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접촉 차단 시설 유리 있는 데가 아니고 특별면회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특별면회는 뭐냐면 저희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그 전도연 씨랑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인디안 서머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더라? 근데 이제 거기가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면회를 하는 곳은 앞에 이렇게 유리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밀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밀양 아니고 밀양도 안 전도연 밀양도 씨. 맞고 예. 근데 황정민
이상민 씨랑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네네네. 뭐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변호사와의 면회는 진짜 이런 테이블에 그냥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근데 특별 면회다. 근데 특별 면회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잘 못하죠. 네. 그런데 그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특별 면회를 수십 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뭐 수십 회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뭘 조사를 하고 뭘 할 때 본인의 변호사들, 특히 민주당에 당적을 둔 변호사들이 지근거리에서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검사가 회유하죠? 못하죠. 거기다가 언제 뭐 무슨 진실의 방으로 야 CCTV 꺼, 야 창문 커튼 쳐. 아, 요새 그런 게 마동석입니까 어딨어요. 지금? 그런 게 도대체 어딨어요? 요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영화에서라도 해가지고 범죄도시에서 정이라도 그렇게 정말 구현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영화잖아요.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 이상하고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 중에 해당 부분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죠. 공개한 내용 중에 보시면 한번 살펴주시죠. 이게 술을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마셨습니다까지 했으면 우리 검찰이 아니죠. 예.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그렇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종이컵에 따라가지고 나눠줘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마셔본 사람이죠. 성인이니까. 술 좋아하지 뭐.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제 말씀은 이화영. 이화영에. 그런데 네. 마셨을 때 이게 맥주인지 소주인지 막걸리인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와인인지 그렇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다 했어요. 일단. 근데 그게 술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냄새가 일단 술일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직접 마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떤 술이었냐 했더니 나중에 소주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나요? 전 여기에서 검찰들이 말하는 게 너무 맞는 게 교도관들은 정말 바로 옆에 붙어. 바로 옆에 있어요. 딱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두 명씩. 네, 그리고 예. 이제 갈 때도 바로 옆에서 그럼요. 가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간다고. 네, 맞아요. 예. 여자 큰일 나거든, 여자 잘못했다가. 같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 여자 또 교도관이 교도관들이 와요. 따로 예, 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질문이 진정이 아니고 술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교도관들이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모를 수가 상식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조금 이 4월 4일의 녹취록과 지금 이화영 씨의 진술이 굉장히 좀 배치가 되고 있다. 그러고 저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조사 참여하다 보면은 특히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도 퇴근해야 되거든요. 맞죠. 교도관도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5시에 정도는 다 조사하고 나가야 거기에서 그 광교에서 그 동서울 인터체인지 그 우리 그 수원 경기장 옆에 있는 구치소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까지 법정 어디지 그 검찰에 검찰이 조사를 있었다. 받아야 된다고 네. 하면은 미리 교도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사실 교도관하고 검찰하고 법무부가 이 관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럼요. 야 이리 와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거 야간 조사하면은 교도관들을 퇴근을 못하니까 굉장히 미안해한다고요. 그래서 미리 교도관한테 양해 구하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조사를 야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녁 식사하고 하니까 교도관님들 식사하시죠. 이런 얘기 다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날 왔던 교도관 누구도 그런 말 안 했죠. 그런 얘기를 안 네. 했다고. 그리고 그때 이화영을 비롯한 민주당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그 날 다 교도관들은 일찍 다 들어갔고 구치감이 있었고 뭐 술 먹고 그런 거 없었다라고 지금 일치해서 진술을 하는데 유일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교도관들이 왜 검찰에서 술을 술을 좋아하나? 아니 누군데? 드시고 싶으면은 퇴근을 해서 드셔야지. 퇴근해서 먹으면 되지. 거기서 이거를 굳이 드실 이유도 이유가 없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서 출정 일지 같은 거 다 내라고 하니까 네. 다 민주당이 그 검찰이 다 네. 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관련되는 그 교도관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거 술 먹고 그런 적 없어요. 얼굴 시뻘거 가지고 뒤에 간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술 마신 적 있냐 해도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고 장소도 지금 뭐야? 뭐 1313호 검사실 앞 1315호라고 했다가 1313호 바뀌고. 검찰청 그 검사실 안에 있는 그 조사실 영상 녹화실이라고 했다가 다음번에는 뭐 검사실이라고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제. 더 이상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전형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진실이 하나지 어떻게 세 번, 네 번 바뀝니까? 보통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특정하고 싶겠죠. 그렇죠. 나는 이 날짜에 진짜 이랬는데 왜 이걸 자꾸 나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예. 더 이상 날짜를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진실인지 네. 본인도 헷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인도 헷갈리는 게 아니고 명확한데 거짓말 하는 거죠, 사실. 회의를 하면은 진술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다 진술 다 받고 6월 달 초부터 해서 6월 20일경까지 몇 차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변호인 참여하에서 자백하면서 그거 이재명한테 다 보고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회유를 또 뭘 받으려고 그 이후에 6월 30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다 자백받았는데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압박했다고 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엔 회유했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우리 검찰이 검경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없어요.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예. 네. 굳이 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고 1313호 검사님이 이재명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자기는 자기 일 할 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아니 검찰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검경 분리를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또 검찰이 독재를 한다니 네. 권한도 없는데 무슨 독재를 하는지 아니에요? 진짜 검찰 독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화영을 비롯한 이재명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 독직, 그러니까요. 직권남용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안 하죠? 공수처가 요새 일이 없다고. 일도 없어. 오. 사장도 없고 부사장도 없어. 지금 1, 2, 3번이 다 안 계신다고 지금 원투 쓰리 다 없어. 그러시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고소를 해야지. 이 정도가 검사가 독재를 했다. 술 먹어가지고 족쳐가지고 자백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독직 폭행 내지는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해당 검사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안 그럼요. 하죠? 당연하죠. 해야죠. 왜 안 하죠? 했다가 난 여기 너무 증거가 다 있잖아요. 아니 했다가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하면은 무고죄로 되치기 당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검사를 형사처벌, 징계처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형법상 딱 떨어지는 무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검사님들이 매일 보시는 게 그런 일인데 무고를 설마 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화영이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죠, 술 먹이고 하고 억지로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 가지고 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의 그 정도의 어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이화영과 이재명이 무고를 당했다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이재명이건 이화영이건 해당 검사 그리고 검사장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 독직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건
법조인이라고 하면 누가 그런 보고도 뻔하죠. 의문을 네.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죠? 안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죠. 결국 이 모든 얘기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방탄돼 가지고 대선에 나오고 대선에 나와 가지고 당선되면 사면권 발동해 가지고 이거 다 사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진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시점이 애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반대의 주장을 할 때는 원래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 안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될 것 초선에서 같으니까. 뒤집혔죠. 그러니까,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시점도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국 이건 사법 책임이 큰 거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본인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베스킨 라빈스 31명 정도의 이거는 정말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위증교사분과 같이 다 범죄가 소명된다고 해놓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단 네. 말이에요. 조국에 대해서도 1심 실형 2년, 2심 실형 2년 선고해놓고도 또 무슨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구속을 안 했는 그에 따른 후보 아닙니까? 결국 사법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보니까 그 산으로님 왜 계속 이런 거짓 프레임에 끌려가는지 보는 동료 시민들 너무 답답합니다. 검찰은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지난 12월 달에 이재명이 여의도에서 차 타고 카니발 타고 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고 이 경부선 라인 타고 수원까지 가는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2월 무렵에 소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번 구속영장 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 쌍방울 대국 송금 수사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쌍방울 대국 송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쌍방울이 과연 쌍방울이 원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이화영 측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증거는 인증과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증은 돈이 흐르는 게 있어요. 이걸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그래.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어차피 돈이 흘러간 경로가 있기 때문에 늘 민주당 그 대변인들께서 얘기를 하세요. 돈이 흘러간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그것을 저는 검찰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모르고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사람들을 예를 들면 체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할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기소를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겠죠. 네.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개인적으로도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영장이 영장으로, 기각되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들의 인사고과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이원석 검찰총장, 당신 직을 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된다는 게 서울법대의 그 어떤 학훈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서울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멋지네요. 네. 네, 그런데 네. 결국 뭐 정의의 종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단순히 이제 뭐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한 진술 그 100%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빨리 수원지검에 수사 지휘를 해서 이재명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맞죠. 물론 뭐 지금 1심 판결이 지금 다가오는 6월 7일입니다. 이제 그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판결을 보고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총선을 보면서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언제까지 이재명의 이런 무도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의 역할 사실은 매우 중요했었는데 많은 권한을 뺏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제는 전 비대위원장이시고 한동훈 이 장관이실 때 검찰의 역할을 다시 조금 가지고 상당히 오셨어요. 예. 근데 이게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검찰이랑 경찰이랑 예를 들면 사건을 하실 때 우리가 경찰분들도 잘 아시죠. 근데 경찰분들과 한 번 우리가 삼심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분들이랑 한 번을 하고 나는 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검찰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차단을 했어요.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거의 이제 할 수가 없어. 일반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수사라든지 큰 경제 수사 이런 거 아니면은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검찰이 싫어서 검찰의 권력을 떨어뜨려서 그게 아니라 그 반대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 그 반대의 불이익은 누가 했는 것인가? 모두 국민들이 피해를 범죄 모두, 피해자가 네, 맞아요. 제대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어요. 옛날에는 검사는 사실 검사가 거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법원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우리 다닐 때 법원을 선호하지 검찰을 덜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검사는 2년마다 전국 또 돌아야 되는 마치 장교 아빠를 둔 가족들처럼 그러니까 군인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검사들도 뭐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 계속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막 뭐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부산 보냈다가 뭐 진천 보냈다가 해남 보냈다가 막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만큼 이게 직업적 안정성이 참 떨어져가지고 검사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우리 토 세력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경찰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가버리니까. 그 반면에 경찰은 어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서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아마 최 변호사님도 실무하시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변호사는 풀어주는 일이지 고소하는 일은 사실 좀 저희가 적죠. 고소할 때 예. 조금 좀 마음이 좀 거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님 다 얘기해놨으니까 고소장만 이쁘게 써주세요. 경찰서장, 수사과장 다 손 써놨습니다. 이런 케이스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는 게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 서민들이 변호사, 법원, 검찰 다 이게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 그런 사람들 해서 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안 되면은 뭐 변호사 하러도 나가고 그래서 어떤 비리로부터의 어떤 방어막이 일반 어떤 공무원보다는 법원 검찰이 좀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경찰분들도 존중합니다. 물론 그렇죠. 네. 존중하고. 근데 이제 제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말이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의 세 번을 판단을 받는 게 좋은 것처럼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두 번 받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데 지금은 경찰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속도가 안 나. 그렇죠. 속도가 안 나. 검찰은 할 일이 없어. 워라벨이야.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사건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또 이것을 사건이 본인 사건은 빨리 이게 뭔가 해결이 되고 싶은데 그렇죠. 예. 이게 잘 안 되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재판이 너무너무 지연되고 그렇죠. 또 고소고발 사건은 옛날에는 검찰하고 경찰이 나눠서 이걸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되면서 서로 견제가 균형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 떼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그게 검수완박이죠. 네, 맞아요. 경찰한테 다 줘버리니까 인력은 한정적이고 늘리지 않는데 그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경찰도 지금 내부적으로 힘드시죠. 실무자들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이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도 입법적 개선 좀 22대 국회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키워드는 최순실, 정유라, 안민석입니다. 안민석 아직도 이제 5선 국회의원인데 네. 안민석이 지난 2016년, 17년 이럴 때 지금은 최순실, 지금은 이제 최서원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백조를 독일로 빼돌렸고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그걸 돈을 굴린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독일 검찰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언론에다가 술술술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게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그리고 어제 첫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첫 재판에서 안민석이 나 그거 그 말 했는 건 맞지만 공익적 목적을 해서 했는 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변호사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익적 목적에서 무죄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허위 사실이면 공익적 목적의 그 법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봤던 기사들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경찰이라든지 독일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확인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과연 공익적인 목적의 그 311조인가요? 적용이 될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특징.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을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원래 외국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진짜 말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 있으면 그럴 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사실이고 그렇죠. 사실 플러스 공익 목적이 있으면 그렇죠. 처벌을 안 해주는데 일단 지금 안민석 이제 아직은 의원이시고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죠. 근데 못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걸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공천은 못 받으셨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거물급 의원이셨잖아요. 거물급이죠. 실질적으로 21대 국회,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서울대 체육학과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그 상임위원장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야당의 중진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 의원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가 됐겠죠. 예. 그렇다면 본인이 대표가 되겠다고 나왔고 선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국민이 인정을 해줬다면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무책임하죠, 한마디로. 이게 그냥 최소원 씨 얘기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억나요? 윤지호 씨. 윤지호. 윤지호 씨까지 하셨어요. 고 장자연 씨를 철저히 이용해 먹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후원금 그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는 뭐 누가 협박하네 뭐네 하면서 나라 돈 해서 경호원까지 네. 해서 있다가 그 주장이 허위인 것이 밝혀지니까 돌아오지 캐나다로 않고 있어요. 도망간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민석, 윤지호 데리고 와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사과라도 사과를 해야죠. 해야 되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천이 안 된 것을 타의적인 사과라고 생각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어차피 정치인은 이번 선거가 아니어도 다음 선거에 또 나오실 그렇죠. 수 예, 있고 예. 또 되실 수 있고
그렇다면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명예훼손 체계에 있어서 어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내용이 명예훼손 해당 사람한테 명예훼손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다라는 것이 인정받으면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거있냐면은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케이스에서는 그게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었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플러스 공익성이 인정되면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취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순실 씨가 돌아가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조 원을 진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독일 검찰로부터도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걸리는 걸 우리가 자금 흐름을 봤더니만 수조 원 내지는 300조 원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로부터 직접 확인한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게 아니었네 라고 하더라도 면죄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박정희 비자금이란 사실 자체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독일까지 가서 독일에서 난 뭐 했는지 진짜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 내가 봤을 때 골프 쳤나? 모르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가가지고 정말 그 후원금 받은 돈 가지고 가서 검찰 찾아다니면서 이게 그 협조를 구하면서 그런 부분을 받고 실제로 어떤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최순실이 독일에 가가지고 수백조 비자금 굴리면서 그거를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물적 인적 증거 등기부 등본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걸 낼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알고 봤더니만 그게 가짜 서류여서 그 정도라고 됐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그 비빌 언덕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저는 조금 좀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국격이 상승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의원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큰 사건이지만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지금 독일 수사기관이 그런 적이 없다잖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수사 정보를 거꾸로 독일 국회의원이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익적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독일 가서 독일 누구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서류를 나한테 주더라 해서 그 서류를 받거나 되죠, 그쵸? 그걸 공개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공익적 목적만 얘기할 것이 해가지고는 이게 무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은 대상은 누굽니까?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그게 무슨 공익이냐고. 공익이라 하면은 공공의 이익인데 예. 과연 그 공공이 누구인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부동의하니까 결국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독일에 가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는지 확인해 줄 사람이 누구죠? 최순실 씨죠. 그래서 검찰이 어제 지금 뭐 징역을 살고 있는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기일에는 최서원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아주 크게 얘기를 할 것이고 사회면 전면을 최순실 씨의 증언으로 지금 도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지금 안민석 의원의 변호인이 어떤 반대 신문을 할 것인지
전 그게 참 궁금해요. 만약에 최 변호사님이 안민석 의원 변호사라고 하면은 최순실 씨한테 뭐 묻고 싶어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물으면 오히려 최소한 씨가 더 말을 많이 할 거기 그렇지.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달랐거든요. 저는 검찰의 신문이 굉장히 궁금하고 현재는 저는 안민석 의원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짧게 네,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전략이지 않을까. 전략이지 않을까. 예. 사실 할 말이 없지. 잘못했다가 왜냐하면 최소한 씨도 벼르고 나오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변호사가 그만해달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거를 그렇죠. 계속 예, 제지할 수 하세요 없으니까. 하면은 예, 예.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최소한 씨가 말을 많이 할수록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안민석 의원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나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변호사가 할 것은 최순실 씨 말을 반박하기보다 안민석한테 야, 당신 독일 가서 뭐 했어? 그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변호사 했던- 그거 물으면 안 되죠. 아니 내부적으로 상담할 내부적으로, 때 상담할 내부적으로 상담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고인 신문은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로서 안민석의 어떤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피고인 신문 저는 좀 피고인 신문 그리고 최후 안민석 의원의 최후 법정 진술을 좀 듣고 싶은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게 내가 사실과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촛불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부득이 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선처가 될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연예인과 정치인의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야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렇죠. 예. 언론에 노출이 돼야지 유명해지고 그렇죠. 유명해져야 해줘야 재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차라리 솔직히 예, 얘기하면 그렇게, 예. 그러면은 지지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아닌데 계속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결국 지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안민석 의원이 했고 마치 안민석은 탄핵 사태의 홍위병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서원 씨를 악마화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다 뻥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서 사기 탄핵이란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안민석 의원의 명예훼손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적 맥락은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 속에서 상당히 많은 혹세무민의 거짓말을 국민들이 믿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최소원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조종을 했는 듯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어떤 그 탄핵의 빌미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간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다음 재판에 안민석이 여기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로로 봅니다만. 이미 있었으면 이미 얘기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기소도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탄핵 흡! 뭐 이런 이른바 탄핵 관련된 셀프 입틀막 입을 틀어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입을 뭐 우리가 재미있는 용어로 입틀막이다라고 하는데 어제였습니까? 당원들이 이제 그 질문하면 그걸 읽고 답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줄줄 읽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입을 막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고 옆에서 크크크크 거리고 했었는데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겁니까?
최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일단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인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고 헌법이라든지 법률상에 이제 위반이 있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굉장히 적은 표 차이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대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인정하는 헌법이 그렇죠. 인정하는 대통령이죠. 인정하고 예. 권한을 심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임제이고 5년 동안에는 그분께 권한을 심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소추 특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탄핵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 보수가 야당일 때는 탄핵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왜 이렇게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탄핵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협치를 할지를 거대 야당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탄핵한 다음에 갑자기 셀프 입틀막? 예. 그런데 이게 저 다 아시지만 이렇게 볼 때 기사를 읽어요. 여기선 제가 보기엔 당원들이 쓴 걸 읽는다고 했는데 읽을 때 제 말과 눈이 뭐가 먼저 가죠? 눈이 먼저 가니까 그렇죠. 먼저 머릿속에 들어왔지. 눈이 먼저 가는데 이걸 과연 모르고 읽었다? 저는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들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요? 보통 뭐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아니면 저만 입이 늦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눈이 먼저 가고 입이 나중에 가지 않나. 그렇죠. 알았으면은 뭐 땡땡이라고 하든가 뭐 그런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뭐 더 예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당원분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뭐 마음이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뭐, 윤세 예. 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재명 마음에 윤석열 어떻게 저거 탄핵 한번 시켜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당원의 말을 빙자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뒤에 입을 셀프 입틀막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속마음을 들킨 거에 대해서 약간 머쓱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읽히는 것 같아서 사실 자유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말 대통령을 지금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 운운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탄핵 역풍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임기 2년이 지나셨고 3년이 남았는데 네. 2년이 지나시고 새롭게 총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성적표를 받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5년 전에 약속했던 그런 약속을 결국은 못 지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한 걸 지키시고 싶어요. 공약을 지켜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지금 과연 탄핵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때까지 협치를 해주지 않았던 거대 야당의 문제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입법 독재죠. 아까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왜 우리가 지난 그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을 얘기를 했냐면은 헌법적 맥락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행정부에 실권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대통령제예요? 의원 내각제 아니에요.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다 비토를 넣어가지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어떤 입법 독주에 대한 심판하자는 것은 헌법을 공부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를 잘못됐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법조인으로서 납득이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당할 일을 뭘 했죠? 뭘 했습니까? 전 뭘 진짜 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궁금해서 그런 여쭤보는 단어가 왜 나오죠? 헌법과 법률 중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있나요? 전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당리당략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최상병 특검이니 뭐 우리 김 여사님 특검이니 이런 것들도 결국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입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달리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우리 편이니까 하지 말고 그렇게는 저희는 하지 않죠. 예. 저희는 올바른 일들을 그렇죠. 하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정치 공략화해서 현재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정치적인 명분이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대 야당이 됐어요. 그러면 거대 야당이 됐으면 지금 거대 야당이 된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랬으면 더욱더 이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협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조국 당선자라든지 이재명 조국 대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고 3년도 있으니까. 길다는 데 이런 예. 개소리 나오고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과연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날개는 좌와 우가 있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아예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나라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뭐 댓글에 페페님, 최단비 변호사님 처음 뵙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쁩니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영님, 탄핵 사유 아무도 모름. 사실 죄명이도 모름.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또 자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탄핵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 진영에 계시는 분들 정말 더 단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적점 분열 그럴 시간도 없고 그 자체도 사치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총선 과정에서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런 말 입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결혼한 부부가 이혼이란 말 이까지 와도 얘기 안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 그게 실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것 이제 막 가자는 거냐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이재명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탄핵 얘기하고 셀프 입틀막 하실 거면서 왜 자꾸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시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협치하자 놓고는 그렇고 협치하자 놓고는 지들은 국회에 가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다 해놓고는 무슨 행정에 있어서 협치를 하자는 거야.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협치는 이게 그렇죠. 쳐야 예.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지들 국회에서는 지 마음대로 하면서 행정부만 협치하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서로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지 이게. 저도 그래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그 야당 관련해서 야당의 자중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국 신당에서 조국이 이재명 당신 말씀하신 내용을 요즘 그 휴대폰이 요즘 그 AI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말을 막 따라해요. 이재명 당신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나 좀 만나라고 하고 있어요. 만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조국을? 저는 물론 조국 대표가 조국 신당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조국당. 네, 조국당에 네. 굉장히 큰 결과를 가지고 간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의 어느 정도 대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조국 당선자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짝사랑인가 아니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건가? 네. 그래서 그 선거 내내에도 본인은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차단을 했죠. 그렇죠. 조국당은 아니다. 조국당에 대해서 비례를 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표가 나와서 조국당으로 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는 과대평가를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이 조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의원이 아니잖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의원이 아니게 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좋아서? 재보궐선거가 한 20개는 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도 이제 곧 이제 바뀌는데 우리 국회가 글쎄요. 본인들이 협치를 한다면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은 조국 의원은 예전에 민정수석이셨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이셨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를 부정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네. 그 민주당과 야권의 자중질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뭐 조국당 생각해서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 20석 가진 정당만 할 수 있지만 확 낮춰가지고 문턱을 낮춰서 10석만 돼도 이 정부 지원금 팍팍 주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다가 쉽게 말하면 생 까고 있죠. 우리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의 책사, 뭐 이재명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에 지금 뭐 그 여야 영수회담 하기 전에 우리도 좀 만나도 네. 이렇게 하니까 야 당신 국회의원이야? 이런 취지로 아니 조국은 당선인이지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빡쳤다라고 지금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한 175석 여기 다 하면 이제 192석이 지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향후 전국의 주도권은 민주당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잘못하면은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조국당으로 이게 막 정기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우려가 상당히 민주당에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좀 조국에 대해서 야 당신 의원 아니잖아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 변호사님 말씀은 그래도 이게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만나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조국 당선자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이재명이 조국 당선자를요? 조국을 지금 만나 달라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초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초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민주당 쪽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초조하게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석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비례예요. 비례 지역구는 없단 하나도 말이에요. 없어.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들은 지역구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와 지역구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본인들이 이렇게 오히려 뭐 조국은 지금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초조함 속내를 드러내는지 그런 민주당이 이렇게 초조함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정도의 내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조국 당선자를 안 만나도 조국 당선자는 점점 체급이 커져가고 있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것을 깎아먹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민주당과 또 조국신당 서로 어떤 그 협력보다는 지금으로선 반목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야권의 어떤 흐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한동훈 총선 후 첫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했던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자 하니까 그거는 어렵다라고 하고 또 비대위원하고는 같이 식사를 한 것을 이렇게 묘하게 대비하는 기사를 써놓은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식사 자리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이루어져야죠. 네, 저는 저희의 그런 안 좋은 성적표가 좀 이런 삐그덕거리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정말 진짜로 뭐 용산과 국힘이 삐그덕거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정보는 없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제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을 때에는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러한 총선의 결과 그렇죠. 관련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제 자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에 이제 어떠한 비전들이라든지 향후에 그러한 그 행보를 아마 듣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아, 그건 맞아요. 네, 진짜 불패요. 아프시대요. 그래서 진짜 아프신 건데 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잖아요. 왜 대통령이랑 밥을 안 먹었지? 근데 이제 비대위원들이랑 식사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들께서 계속해서 고생했으니까. 고생하셨고 네. 도와주셨고 같이 선거를 치렀으니까 그거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대방 측에서 볼 때 그렇죠. 예. 사이가 나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말들이 계속 호사가들이 나오니까, 계속 얘기가 예, 나오니까. 차라리 그랬을 때는 대통령께,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대통령께 식사를 하자 했을 때 그럼 우리 비대위원들도 같이, 왜냐면 비대위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럼 어차피 같이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식사하는 건 어떠셨을까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진짜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그 식사를 제안하는 과정도 사실 윤 대통령이 야 고생했잖아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직접 얘기했으면은 참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예. 있거든요. 물론 뭐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주라도 좀 드시는 분이면은 야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자. 그럼 저는 콜라만 마시는데요. 뭐 이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뒷말이 좀 나오는 것은 결국 야당의 어떤 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유우파를 네, 맞아요.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건강이 좀 회복하는 대로 우리 윤 대통령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아가 한동훈 비대위원들 같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회복하는 자리 한번 좀 우리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또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목소리 듣기 좋은 또 우리 또 목소리만 좋습니까? 또 우리 법조계의 대표 미녀 변호사님인 또 우리 최다미 변호사님하고 또 수요일 또 우리 멜콩 TV 해봤습니다. 또 내일 오전 9시 이젠 9시에 돌아옵니다. 9시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또 오시니까요. 내일 또 기대해 주시고 내일은 시간 맞춰서 올 테니까 많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